자,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중간에 잘렸어요. 그쵸? 근데 지금도 또 가르치다가 또 한 번 더, 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장 공간의 부족으로 또 날아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2020년 이번에 3월 달에 본 학평을 보면요.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차였어요.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다 더해주는,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나열된 그러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공차다. 그래서 우리가 공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공차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더했더니 첫 번째 항에다가 11을 더한 거에 2배가 나타났다. 그때 공차를 구하시오예요. 자, 중간에 꺼지는지 한번 확인했고요. 그러면 그대로 A에는 뭐예요? 첫 번째 항에다가 n-1t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A2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한 번 더해준 거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대입한 거야. 대입하시면요. A2는 A 플러스 D고요. A3는 A 플러스 2D여가지고 2A 플러스 3D인데 여기 2A 나오죠. 2A 나온 거가 지금 수거가 되고요. 그래서 3D가 24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공차는 8이 나와요. 1, 2, 3, 4, 5번 중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3점짜리 문제는 이 정도에서 풀 수 있게 나오니까 우리 경희고 학생들도 꼭 맞췄으면 좋겠어요. 3점짜리 문제는 다 우리 경희고 학생들 풀 수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 가장 중요해요. 일반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할 건데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 시각적으로 먼저 보여주려고 해요.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는 거는 첫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해서 그래서 첫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 항까지 있는데 마지막 항은 L이라고 놨어요. 마지막 항 L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 두 번째 항 해서 마지막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요. N항까지의 합. 만약에 S1이다 그러면 첫 번째까지의 합. S2다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더한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항을 last L이라고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A1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흰색 이거 A가 되겠죠. A2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공차 한 번 더해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공차 2번 더해주니까 2A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항은 L이 될 거예요. 이거를 이 흰색 부분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째 항이 A,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A 플러스 D, 세 번째 A 플러스 2D, 그래서 마지막 항 L, 그리고 마지막 전항은 L-T. 이렇게 해서 그 두 번 쓰는 거예요. SN은 A,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T,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마지막 항 L, 이렇게 얘를 반대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면 어차피 A 플러스 D랑 L 마이너스 D랑 해서 D가 소거가 되죠. D 소거가 되니까 A 플러스 자, 이 항도 A 플러스 L
세 번째 항도 ED 없어지니까 A 플러스 L. 여기 그러면 가로가 다 A 플러스 L. 첫째 항에서 마지막 항을 더한 거죠. 그리고 이게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은 A 플러스 0D라고 두고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1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마지막 항은 L인데 마지막 항은 A 플러스 N-1D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지금 1부터 N-1까지 있는데 여기 0D 있으니까 다 더해주면은 N-1개에다가 하나 더 더해서 N개가 되죠. 그쵸?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야. 얘가 지금 몇 개가 있다고? N개가 있다. A 플러스 L이 N개가 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흰색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흰색 부분이나 빨간색 부분이나 똑같은데 그게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러한 수열의 등차 수열의 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지막 항은 A 플러스 N-D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N-1D를 대입시키면은 결국에 2분의 개수 그리고 첫째 항의 2배 N-1 공차 이러한 공식이 나옵니다. 이러한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게 되는 원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필기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필기는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녹화가 되지 않았어요. 녹화가 되지 않아서 다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교과서 100 교과서 교과서 120페이지 120페이지 문제 3번 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8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이 되는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8 그리고 공차가 3이다. 그러면은 AN 그러니까 일반항을 먼저 구하면 되죠. 일반항 어떻게 구할까요? 자, 첫째 항 더하기 자, N-1D죠? 자, 이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그때의 N을 구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28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차 그래서 3n이 31보다 크게 되는 그러한 n을 구하면 되죠. 그때 몇 항이에요? 제11항이 되겠죠. 이렇게 일반항을 먼저 구하시고요. 그 일반항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지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지점 이러한 것을 구하는 문제들이 꽤 존재하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집에서 내가 조금 괜찮은 문제들도 좀 뽑아왔어요. 다른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안녕하세요. 이어서 바로 할게요. 이 부분이 끊겼는데 교과서 120페이지 문제 3번에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8 그리고 공차가 3이라고 했어요. 그때 일반 항이 언제 양수가 되는지.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25, 그리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아가겠죠. 그랬을 때 언제 그 일반 항이 양수가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뭐를 하면 돼요? 첫 번째 일반 항을 먼저 구하면 되죠. 일반 항을 구한 다음에 그 일반 항이 0보다 크게 되는 그때의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이것을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일반 항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한글로 생각을 해보시면 첫째 항 마이너스 28 넣어주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공차 그리고 n-1 대입해 주셔서 3n 마이너스 31이 0보다 크니까 자 3n이 31보다 크려면 n은 10.xxx보다 크니까 그때 자연수 n의 값은 답은 제11항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차 중항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등차 수열의 합을 할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을 할 건데 자, 어떻게 그 합에 대한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고 그리고 일단 이번에 고3 3월달에 봤던 문제도 있어요. 자, 등차 수열에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등차 수열은 가장 중요한 게 일정하게 똑같은 값이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더해졌죠. 자, 그래서 그 값이 뭐예요? 공차를 물어보는 그러한 3월달에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전국연합평가 학평 문제 2번 2000. 자, 이 문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요한 문제 풀기 전에 바로 전에 자 카메라가 꺼졌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문제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항이 9이고 그리고 공차가 있겠죠. 이렇게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AN에서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요. 부호가 다르면서 부호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면서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바로 힌트 준 거죠.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A3랑 A5랑 더해가지고 0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3 그 다음에 A5를 구할 수 있죠. 첫째 항 더하기 2D 그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4D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구하라? AN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S10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가 첫째 항하고 공차만 알면은 S10을 구할 수 있죠. 첫째 항 나와 있죠. 첫째 항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공차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대입시켜가지고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 해가지고 18 더하기 6D니까 이 값이 0이 나오려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다. 그러면 10항까지의 합은 2분의 n 10번째에 그 다음에 2a
그러니까 9 곱하기 2 플러스 n-1 9 d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2분의 10 그리고 18 마이너스 27 대입하면요. 자 2하고 5 소거돼서요. 5가 나오고요. 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9 해가지고 마이너스 9 곱하기 5니까 답은 우리가 10항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45가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두 항을 더했을 때 0이 된다. 이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공식을 외우고 대입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째 항이 9인 등차 수열 AN의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으면서 그 부호는 다르대요. 자, 이게 힌트죠. 두 항이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다르다.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르다. 그 뭐예요? 힌트 준 게 A3랑 A5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0이 나오죠. 그때 뭘 구하시오? S10을 구하시오.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A하고 D, 그러니까 첫째 항하고 공차를 알아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여기 등차 수열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첫째 항도 알려줬어. 그러면은 공차 D만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뭐예요? 9 플러스 2D.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뭐예요? 9 플러스 4D.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두 개 더해주자. 자,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되겠네요. 대입시키면 9 플러스 2D, 9 플러스 4D. 두 개 더하면 0이죠. 자, 두 개 더해서 0이 나오니까 공차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어서 문제를 더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등비 수열에 대해서 개념 나갈 거예요. 다 등차 수열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그런 규칙이 있는 수열들이 나열된 거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하고 더해가지고 개수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지막 항은 첫째 항에서 n-1 d를 더한 값이니까 자, 이것을 대입을 하면 2분의 n 그리고 2n 플러스 n-1 d가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중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교과서 122페이지를 봅시다. 교과서 122페이지를 보시면요.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55번째까지의 합이 4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그리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55인 등차 수열에 자, 이러한 등차 수열의 15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다? 15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단계별로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단계, 첫째 항을 A 그리고 공차를 D라고 합시다. 그때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40을 A하고 D에 관해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1단계에 의해서 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4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나타내냐? 첫째 항을 A, 그 다음에 공차를 D로 한다. 그러면 자, 2분의 그대로 여기 대입해 주시면 되죠.
대입해 주시면 2분의 5, 그 다음에 2a 플러스 4d가 되겠죠.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자, 얘가 지금 a 플러스 2d로 나오니까 약분이 되고 5a 플러스 2d가 돼서 첫 번째 단계 원스텝에 의해서 a 플러스 2d가 뭐가 된다? 8이 되겠죠. 첫 번째 단계에 의해서 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의해서 이 단계에 의해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까지의 합이 155라고 했어요. 자, 얘가 155다. 똑같이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죠.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2분의 10 그리고 2a 플러스 9d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약분해서 풀면은 되죠. 자, 이것도 약분 가능하죠. 31은 2a 플러스 9d.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식하고 1번식 1단계에 의해서 나왔던 a 플러스 2d가 8이라는 1번식, 그리고 2단계 두 번째 31 어떤 거 2a 플러스 9d가 31. 1번하고 2번을 연립시켜서 풀면 되죠.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시켜서 풀면 1번 식에 2를 곱하면 2a 플러스 4d가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식 2a 플러스 9d가 31이 되니까,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죠. 빼면 어떻게 돼요? 5d가 15가 됐으니까 d는 3이 되고요.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3이 되고 a는 2가 되죠. a하고 d를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단계, 이건 3단계고요. 3스텝 끝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15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첫째 항 더하기 n-1t 14 곱하기 3 해서 4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이건 문제 교과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 8번 같은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는데, 문제 8번하고 유사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해요. 문제 8번하고 유사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의 합을 구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등차 수열이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말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그게 몇 개인지 살펴보고 그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얘기죠. 자,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교과서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를 갖고 왔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그 다음에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수다. 그러면은 첫 번째 2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니까 2k 플러스 2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 아니면은 3k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서 k에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k에다가 0부터 대입시키면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k에다가 1부터 대입시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입시키면 1 대입시키면 2 대입시키면 5, 그 다음에 3을 대입시키면 8, 그 다음에 11 이렇게 나열된 수죠. 그래서 마지막 항은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마지막 항은 어떻게 돼요? 98까지죠. 그쵸?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98이 몇 번째 항일까? 98은 자 3k 마이너스 1에 대입을 시킨다고 하면은 k는 뭐예요? 33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33번째 항이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는 거는 뭐예요? S33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S33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2분의 N33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뭐예요? 2 그리고 마지막 항이 뭐예요? 98. 자 이렇게 대입시키면 되죠.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게 되면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괄호 안이 100이 되니까 자 얘가 50이 되고요. 결국에 1650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하나 중요한 걸 하나 더 하려고 해요. 우리가 수열의 합을 알았죠. 수열의 합을 알면은 일반항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 일반항은 어떻게 더 쉽게 구하냐?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면은 우리가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n-1번째 항, 그리고 n번째 항, n+1번째 항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n번째 항이지. n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에서 n번째까지의 합을 n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1번째까지의 합이 뭐예요? 여기까지의 합이 n-1이지. 그러니까 지금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에서 an까지의 합에서 an-1번째까지의 합을 빼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an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게 이때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러면 n이 1일 때는 어떻게 해요? a1은 s1하고 같다. 자, 이게 정말 많이 쓰여요. 이 공식이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n-1 더하기 an 여기까지의 합이 sn이잖아. 그 중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그래서 an-1번째까지 합을 빼면 뭐만 남는다? an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하고 싶으면요 sn에서 n번째까지의 항의 합에서 그리고 n-1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은 그냥 S1하고 같고요.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건 꼭 필기를 해주시고요. 단계별로 문제를 풀게요. 첫 번째 단계 어떤 문제가 있냐면 SN이 마이너스 3n
구하시오.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활동을 하는데 두 번째 스텝, 투 스텝. 자, 두 번째 활동 어떻게 한다? 이 AN이 모임을 발견을 하라, 등차 수열임을 발견을 하시오 라고 했고요. 그때 공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와 더해지는 수니까 공차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이 뭐냐면, 세 번째 활동은 일반화를 한 거야. 일반화를 어떻게 시켰냐? SN을 자, PN 제곱 플러스 QN이다. 자, 이때 얘가 똑같아요. 자, 이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일반화를 해서 이렇게 문자로 됐을 때 AN이 등차 수열임을 밝혀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오. 여러분들이 숫자로 냈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이해가 되면서 문자로 설명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일반화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일반화를 각자 해보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풀어줘 볼게요. 자, 스텝 1에 의해서 SN이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4n이다. 그때 AN을 구하시오 했어요. 그대로 구하면 되죠. 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구한다? Sn-1을 구해서 빼주면 되죠. 빼주면 바로 나와요. 자, 마이너스 4 그리고 n-1을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되죠. n자리에 n-1만 대입시켜주면 돼. 자, 이렇게 대입시켜주세요. 그러면 풀면 되죠.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6n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n 마이너스 4 어디에서? 이 1번식에서 이 2번식을 빼주면 되죠. 자, 1번식 빼기 2번식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거 지워지죠. 이렇게 똑같은 거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그리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 얘가 뭐가 된다? AN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나오죠. AN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AN의 등차 수열이면 이때 뭐를 구하시오? 공차 D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공차를 구해보자. 여기 딱 보면은 공차가 뭐예요? 공차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너무 쉽네, 그치?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세 번째 스텝 일반화를 한 거예요. 일반화를 한 거에 대해서 얘가 등차 수열임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임을 보이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공차가 있으면 발견하면 되죠. 공차를 어떻게 발견을 하냐?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이 Sn-Sn-2를 통해서 AN을 구하세요. 자, AN을 구하자. 자, PN제곱 플러스 QN에서 곱하기. 자, Sn-1을 빼주면 되죠. Pn-1의 제곱 플러스 Qn-1을 빼주면 되죠. 빼주면 자, 여기 빼주고요. 여기 똑같은 거 빼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2P 나오죠. 2P 나오고요. Pn 그 다음에 플러스 P니까 마이너스 P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 P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Q니까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모임을 밝혀라, 등차 수열임을 밝혀라요. 이러한 일반항이 등차 수열임을 밝히려면 공차가 뭐예요? 여기서 공차 n 앞에 있는 거. 여기서 보면 n 앞에 있는 마이너스 6이 공차이고 여기 n 앞에 있는 뭐가 2p가 공차이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일반화 하시면은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문자가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숫자랑 똑같은데 만약 정말 어렵다 그러면 숫자를 그냥 대입하세요.
자, 이제는 등비 수열 조금 나갈게요. 등비 수열이란 어떤 수열인가? 등차 수열은 수열 중에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등비 수열이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수열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수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3, 6, 12, 24 이렇게 나열이 됐다. 그러면 일정한 수 어떤 수가 계속 곱해져 있어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2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또 2가 곱해지고 또 2가 곱해지고 이렇게 일정한 수가 곱해지죠. 이럴 때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그러한 수를 우리가 공비라고 하고요. 얘가 지금 어떻게 구한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나눈 거죠. 즉,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나눈 수열이다. 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나눈 그 값이 일정하다. 그때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열이 첫 번째 수열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열이 첫 번째 수열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하고 또 r을 한 번 더 곱한 거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r을 한 번 더 곱했다. 그러면 a의 r의 제곱이 되고요. 네 번째 수는 그 전항에서 일정한 수 r을 또 곱했죠. 그러니까 ar 제곱에다가 또 r을 곱했으니까 ar의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된다? r의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공비가 2번 곱해져 있고 네 번째 항은 공비가 3번 곱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떤 수열이건 항상 일반항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핵심인데 일반항 어떻게 구해야 한다?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했다? n-1번 곱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일반항 공식이 바로 나왔고요. 원리를 찾으면은 쉽게 공식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첫째 항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2가 된다. 이러한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언제 2000 이상이 나오는 항이 몇 번째 항인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요. 다른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왔어요. 자, 첫째 항이 오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2다. 그러면 일반항이 언제 2000 이상이 되는지 그게 몇 번째 항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요? 등비수열이라고 했죠. 그러한 수열에서 자, 어떻게 구한다? a, r, n-1이니까 자, 5 곱하기 2의 n-1이 언제? 2000보다 언제 2000보다 크게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그러면 얘가 400이 되고 2의 n-1이 400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지수에서 거듭제곱 배웠죠. 2의 10제곱은 뭐예요? 1024고요. 그 다음에 2의 9제곱은 뭐예요? 512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400보다 클 때는 n은 어떤 자리여야 돼요? n은 뭐보다 커야 돼요? n-1이 9보다 9가 돼도 되죠.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n이 어떨 때? 10일 때 n이 10일 때 처음으로 2000보다 큰 일반항이 나오겠죠.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된다? 제 10항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등비수열의 하하고 등비중항. 자, 등차수열하고 똑같아요. 자,
일반항이 내가 중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 등비 중항,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비 수열의 합까지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자, 등비 중항이랑 등차 중항하고 비슷해요. 등차 중항은 뭐였어요? A하고 B하고 C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러면 가운데 B는 어떻게 된다? 2분의 A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등비 중항은 어떻게 한다? A하고 B하고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B의 제곱은 A하고 C를 곱한 거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등차 수열은 뭐하고 비슷하다? 산술평균하고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등비 중항은 어떤 개념하고 비슷하다? 기하평균하고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산술 기하평균이 중요하듯이 등차 중항하고 등비 중항도 우리가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인지 등차 수열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교과서 문제 하나만 볼게요. 129페이지의 문제 5번 추론 문제예요. 자, 이렇게 추론이라고 써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들이 좋아요.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건이야. 서로 다른 뭐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세 양수 x, y, z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양수라는 거야. x, y, z가 양수일 때요.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할 때도 양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거일 때, 자, 이 중에 등비 수열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했어요. 첫 번째 보면 x분의 1 그리고 y분의 1, z분의 1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지 한번 볼까요?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 가운데 거. 자, 가운데 거의 제곱 y분의 1의 제곱이 x분의 1 곱하기 z분의 1. 자, 이거하고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자, 살펴보자. 그러면은 x하고 y하고 z가 뭐일 때라고 했어요?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것이 또 등비 수열을 이루는지 물어봤어요. x, y, z가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 y제곱이 xz겠죠. 자, 이게 성립을 할 때 여기에 대입시켰을 때 이 식도 성립하는지, 이 노란색 식도 성립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y제곱분의 1이고요. 우변은 xz분의 1인데 xz가 뭐예요? y제곱이니까. 자,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지죠. 그러면 바로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을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념이 제대로 잡혀서 적용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어요. 만약 2번 하나만 더 풀어줄게요. 2의 x, 2의 y, 그 다음에 2의 z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y제곱이 xz일 때, 자, 2의 y의 제곱이다. 자, 얘가 2의 x 곱하기 2의 z. 이거와 같은지,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지려면 지수에서, 자, 이렇게 얘는 지금 지수의 합이죠. 그리고 얘는 지수의 곱이죠. 2y. 자, 2y하고 x 플러스 z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열은, 이번 수열은 등비 수열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은 공식으로도 외울 수 있지만 선생님이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SN이라는 거는 첫째 항, 그리고 A,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뭐예요? 등비 수열에서는 A 곱하기 R,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또 뭐예요? A 곱하기 R의 제곱해서 R, A, N번째, 그러니까 AN, N번째 항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AR, N-1 이렇게 써주시고요. 뭐를 뺄 거냐면 SN에서 공비를 곱한 거를 뺄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항에서 각각 R을 곱하면은, 자, R을 곱한 걸 여기다 써주세요. AR, 그 다음에 여기서 R을 곱한 걸 이쪽에다 써주면 R의 제곱, 이렇게 써줘서 AR, N-1. 자,
근데 여기다가 곱한 거는 A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빼준다. 그럼 1-R SN은 자 이렇게 똑같은 항이 다 소거가 되죠. 소거가 되고 AR N승이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1-R분의 A로 묶어주세요. A로 묶어주시면 1-R의 N승 이렇게 나오죠. 자, 어렵지 않아요. 이때는 어떨 때가 R이 자 분모를 보시면요. 1-R이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 있어요.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때는 어떨 때다? 1보다 클 때다. 그럼 선생님 R이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R이 1일 때는 공비가 1인 거잖아. 그럼 A. 자, 첫째 항이 몇 개 있다? A라는 항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 R이 1일 때는 SN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R. 바로 그냥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의 공식만 외워도 풀 수가 있어요.